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벤처와 리더십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 누구인지 아시죠? 최한기 교수입니다. 항상 이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은 이제 5장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그 셀프 리더십 이제 하면서 과제를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요 사이는 제가 주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제출하지를 않으셨고 지금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 개별적으로 과제 제출한 거를 리뷰한 거 보시나요? 이제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강의한 거하고 이번 학기 강의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면 글쎄 우리 학생들이 너무 겸손하고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 학기에는 그 우리 유튜브에다가 막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요번에는 강의가 너무 평범하든지 아니면 뭐 질문할 게 없던지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개별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수업을 잘 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대면 수업을 하면. 근데 우리 비대면이라는 게 결국은 각자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제 문의가 있으면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바로바로 되도록이면 정말 컨설팅이나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제가 바로바로 문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도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을 기다리는 건 내가 보낼 때는 그 시기에 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사정 때문에 그걸 시기를 늦추면 조금 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견 문자로 보내거나 톡이 오면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바로 확인할 수가 없으면 제가 뭐 조금 있다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드리죠. 그런 이제 피드백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준 과제에다가 제가 그래도 한 줄이라든 두 줄이라든 이렇게 멘트를 보냈습니다. 물론 일찍 보낸 학생들은 제가 멘트를 많이 달고요. 또 늦게 보낸 학생들은 제가 멘트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 보내면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리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번 주부터라는 것보다 이번 주는 지난주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를 간단히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제 양식지가 3개였잖아요. 그죠? 3개였는데 두 번째 그 본인의 개선 필요사항하고 심각한 정도 그리고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본인 얘기니까 잘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시급한 일, 시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요거 얘기할 때도 잘 적어 오셨어요. 그리고 밑에 토론도 잘 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있었던 이제 6가지 셀프 리더십 요인이라고 하는 거 물론 뭐 교수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해 못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 거죠. 요 6가지들을 적는데 조금 다르게 적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이라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제출하신 쭉 이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일 잘했다 한 친구를 제가 샘플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 진행을 할게요. 짠! 네, 우리 그 김아연 학생이 적어주신 겁니다. 김아연 학생 정말 잘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네, 잘 적어 주셨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힘이 나죠. 또 아마 우리 아연 학생은 교수의 강의도 들었고 아마 책도 좀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다. 뭐 내용을 모든 거를 잘 적었다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 여기에 뭘 적고 여기에 뭘 적고 이거는 무엇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관찰은 잘 적으셨어요. 우리 아연 학생도 자기 관찰 잘 적으셨습니다. 또 제가 항상 권장했잖아요.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다 손글씨로 적어 보시라고. 답안지를 손글씨로 적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글씨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틀리면 이렇게 저게 뭐죠? 우리 흰색 이렇게 지우고 잘 그 다음에 또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징적인 게 힌트 전략을 잘 하셨어요. 저 내용을 떠나서 힌트 전략이라는 게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내가 그때그때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고 그걸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하라고 했고, 교과서에도 포스트잇 이런 걸 활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별과제 역할 분담면 내용을 떠나서 포스트잇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힌트 전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표 설정. 목표는 너무 큰 거 이런 거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과제 제출이 지금 현재의 목표 이런 거라면 그거 적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문자가 오면 10분 내로 회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목표를 설정을 해놨고요. 자기 보상, 밀린 강의가 없으면 영화 2편 자기 전에 편안하게 감상하기. 자기한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벌칙, 2일간 끊기. 네. 우리 아연 학생 입장에서는 저쪽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벌칙을 적었을 때 나한테는 엄청 좀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적은 거겠죠.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적으시면 요 틀이라는 게 우리 강의는 강의대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기에 맞는 어떤 목표 설정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이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이제 리더십의 6가지 핵심 요인, 셀프 리더십의 6가지 핵심 요인을 잘 적어 놓고, 모든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지금 활용법을 알려면 요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기만 해도 앞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아연 학생은 정말 잘 적으셨고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잘 하실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아연 학생은 두 번째 개선해야 될 점하고 나쁜 습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잘 적었습니다. 뭐 심각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심각한 정도도 했고요. 개선 방안도 잘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지금 틀을 보면 멀리서 봐도 조금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잘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의 개선 필요사항은 한 줄 정도만 적었는데 그거를 너무 가운데 적지도 않았고 위에서부터 공간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정도는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세 번째 줄에 보면 매주 강의가 알리게 된다, 밀리게 된다. 그리고 밑에 심각함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심각함하고 이 공간을 잘 띄워놨어요. 그죠? 그러면서 멀리서 봐도 공간을 좀 활용을 잘 했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너무 작게 쓰지 않고 뭐 우리 아연 학생한테 죄송하지만 글자가 막 달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쁘게 잘 썼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교수나 누군가 평가할 때 못 보는 글자는 별로 없습니다. 글자를 크기도 그렇고 적절하게 공간 배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또 공간에 맞게 잘 했고요. 이쪽에서는 뭐 본인의 개선사이니까 제가 내용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너무 잘 활용을 하셨다라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급한 일, 시급하지 않는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잘 적으셨습니다. 중요한 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뭐 강의 듣는 거 중요하고 시급하겠죠. 또 중요하지 않으면서 시급한 일, 뭐 과제 끝내고 청소하기 이런 거. 잘 이런 내용 적으셨고요. 또 토론자하고도 잘 얘기를 하셨습니다. 밑에 의견도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틀을 전체적으로 잘 했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어떤 이제 제출을 할 때 우리 아연 학생도 조금 여기 띄워놓고 나니까 사진을 잘 찍었는데 그늘이 좀 이렇게 졌죠. 그죠?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이 좀 이렇게 져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보낸 거를 좀 오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대방이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라고 하면 아무리 아연 학생이 잘 적었더라도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과정에 뭔가 오류가 생기면 보는 입장에서 그게 전부 마지막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리 잘 적었더라도 내가 보기 힘들면 또 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찍는 것까지는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잘 적으셨고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그래도 이 교수가 처음부터 강의 와중에 어떤 의견을 계속 얘기했고 그 부분을 실천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아연 학생한테 문자로다가 제가 선물 하나 보낼 겁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선물을 얼마 대단한 거 드리겠습니까? 그냥 우리 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는 그 성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조직의 비전 이제 5장에 대해 5장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파트 2 이제 파트 1은 끝났어요. 그죠? 파트 1이 원래가 자신을 리딩하라. 셀프 리더십이 이제 파트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셀프 리딩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조직을 리딩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리더십이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일정 부분은 셀프 리더십하고 조직 리더십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리더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직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조직의 비전이란 이제 첫 번째 5-1 파트의 조직의 비전이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 미션, 그리고 가치 선언서 요 세 가지 뭐 비슷한 류에 이렇게 있는데 요 파트를 보면 비전이나 미션이나 가치 선언서는 기업의 뭘까? 그랬더니 기업의 방향타. 방향타라는 건 배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때 또 방향타는 뭐 아마 비행기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향을 잡고 갈 때 이렇게 갖고 방향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방향타다. 어떤 방향을 보고 가라는 방향타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목적의 명확성. 그 다음에 조직이 효율적이어야 된다. 조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동기를 강화하면 명확한 미래상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에는 야망도 담아야 될 것이고 운영 방식도 담아야 될 것이고 역사를 서술하고 그런 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깊이가 없다면 조금 비전이나 미션, 가치 선언서로는 맞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보면 LG, 물론 LG가 우리나라의 1등은 아니겠죠. 뭐 가전이든 어디든 1등을 하는 것도 있고 1등을 아닌 것도 있지만 1등 LG라는 거를 표방을 합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LG의 비전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시장을 리드하게 가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라는 게 LG의 비전입니다. 밑에는 이제 행동 방식이 있고 정도 경영, 그 다음에 경영 이념, 인간 존중의 경영. 뭐 그래서 LG의 이렇게 마크가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LG의 비전을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가고 저도 많이 가는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비전은 이거래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미션 정도 이렇게 되겠죠. 스타벅스의 사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커피, 최고의 품질의 커피는 주주에게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발전을 추구하고요. 이웃, 지역사회 환영을 받는 기업이고요. 우리의 매장, 일상의 즐거움,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매장. 우리의 고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객들과의 인간적인 유대. 이렇게 되어 있고, 파트너한테는 상호 존중,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일터.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좋죠? 멋있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내가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이런 멋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지금부터 꿈꾸십시오.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요?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플리토의 그 사장 얘기. 내가 꿈꾸면서 적었던 대로 나중에 실천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너무 좋겠죠. 이해하셨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 비전은 조직이 소망하는 미래상을 알기 쉽게 서술한 거고요. 두 번째, 직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감동시켜 최고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다. 그 다음에 우수한 비전은 다양한 리더, 경제환경,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리더가 바뀌어도, 뭐 어떤 성격의 리더가 와도 정말 잘 만든 비전은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비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건 뭐 회사가 지금까지 비전으로 삼았던 것보다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특히 초기에는 비전을 만들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은 되도록이면 안 바뀌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그죠? 근데 왜 알프스를 넘어갈 때 만약에 열심히 막 올라가면서 저 방향이라고 갔는데, 야, 이 방향이 아닌 게 비어, 뭐 이러면 좀 부하들이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조직이 소망하는 미래상에 어떻게 도달할 건지를 서술한 겁니다. 위에는 소망하는 미래상이다 라고 하면, 미션은 어떻게 도달할 건지를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부서 및 프로그램이 기업을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를 판정할 때 측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거고, 미션은 중간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여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전은 되도록이면 안 바뀌는 게 좋다면, 미션은 어떤 중간 목표가 달성이 되면 변화하는 게 괜찮다, 이런 거가 되겠죠. 자, 효과적인 비전, 미션, 그리고 가치 선언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헌 정신, 조직의 존재 가치, 그리고 공헌도에 대한 정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시장 차별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기업의 미래를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재 영입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상,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인 비전, 미션, 가치 선언에 특징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효과적인 비전, 미션, 가치 선언문을 도출할 때 어떻게 기술하면 되겠느냐? 처음에 간결성, 짧고 핵심적이며 기억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조금 다른 말로, 기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너무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창성, 평범하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현실성, 좀 도전적이며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신성.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앞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공감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이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이 반영이 잘 돼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미래 이제 파타고니아, 예, 우리 아웃도어에 아주 획을 긋고 있는 파타고니아의 미션 사명서입니다.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예, Build the best product, cause no unnecessary harm, use business to inspire and implement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risis. 예,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존재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상의 제품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기업들이 없었으니까. 네, 파타고니아처럼 이런 모델이 참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환경보호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익을 또 누구보다 추구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이본 신화드라고 하는 이제 오너의, 물론 벌써 나이가 엄청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조직원들이 이걸 또 이 비전에 맞게, 미션에 맞게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 회사의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에 또 잘 적응해 나가겠죠. 어쨌든 이 회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미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리더하고 어떤 역할일까?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수립을 하고 미래 발전상을 구체화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달성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전하고 미션이 있다면 조직의 리더는 내가 달성을 하든 아니면 조직원들하고 뭔가 합심을 하든 달성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조직의 리더는. 그 다음에 비전, 미션 수행 능력이 없다면 리더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우리 이제 조장이 됐는데 뭐 한두 번 과제를 내다 보니까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친구가 이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런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저런 리더가 안 되면 빨리 바뀌는 경우, 안 바꾸면 누군가는 이렇게 탄핵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전하고 미션 수행이 안 되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핵심 가치는 뭐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실현을 하는 거고요.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거 리더의 핵심 가치죠. 그 다음에 학습하고 혁신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노력하는 것이 비전 미션을 통해서 리더가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비전 수립을 위한 요건은 이렇게 이제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앞쪽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은 조직이 바라는 어떤 일의 최종 결과 및 희망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그림이다. 꼭 그림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림이 아니고 글로 적었지만 모양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비전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눈부시거나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조직의 사명, 전략적 목표, 슬로건 등을 아우르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희망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기술의 변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 안내 지침이 되겠고요.
도전할 가치와 현실에 기반해 있어야 되는 거고,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고요. 조직의 이해 관계자의 가치 제공을 하는 것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고, 조직과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비전 수립을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비전 수립을 위한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는 뭐 각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리더는 리더의 경영 철학, 실천 의지, 역사관, 고객관, 인생관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저게 없으면 비전을 위해서 저걸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의 잠재 역량을 검토해야 되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또 비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공감대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비전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개인의 비전과 조직 비전을 조화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환경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될 것이고, 경쟁사의 전략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변화 분석을 통해서 비전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체크 포인트를 보면 팀의 공유 가치와 이상 검토, 이해 관계자와 함께 토의, 모든 관점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현실 점검을 통해서 비전이 주는 이익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비전을 이제 조직 내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전을 조직 내에 공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제일 먼저 소통 이제 창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통 창구 마련, 뭐 공청회를 하거나 분임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공감하기 위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 창구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되겠죠. 리더는 이걸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공유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원들에 대한 의무는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빼놓고 있다. 공유할 수가 없겠죠. 공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만들었는데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비전을 만들었는데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돼.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이런 느낌이 있다면 비전을 따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죠. 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신을 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비전 선언문은 앞쪽에도 봤죠. 간결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계획 대비 실적, 요거는 이제 비전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인데 비전은 요 정도 만들었고 앞으로 요 정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줄 쭉 만들어서 비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일정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엔 칭찬, 조언, 이건 아까 어디 가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칭찬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뭐 암행으로 해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뭐 암행 점검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스티커 제작을 통해서 칭찬하고 조언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예, 아시겠죠?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이제 여기 첨부한 거 보면 실습 과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습 과제가 이렇게 2개예요. 지난번에 우리 나의 비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비전이 있는데 나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뭘 노력해야 비전이 달성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다,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이제 적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세계 기업의 비전 사명 선언문을 기업명하고 비전하고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좀 이제 조사해서 적는 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번 주가 추석이 있는 주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사팀이죠? 예, 그쪽하고 상의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면 수업이면
실제는 수업, 우리 금요일 수업이다 보니까 학교에 올 수 없는 건데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 수업을 뒤로 밀어서 수업이 늘어지는 거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토론을 하거나 그러면 학생들끼리 또 서로 일정이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수업만 열심히 다 들으시고 1번 과제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저희가 이제 시험으로 볼 게 아니고 조별 과제를 제가 낼 겁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를 잘 하시면 중간고사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중간고사 무슨 수업을 낼까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추석 명절 잘 쉬시고 또 지금 이제 추석에는 뭐 고향 가지 마라. 고향 가면 불을 효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방안으로 추석을 좀 지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뭐 대면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뭐 조상의 고마움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요즘엔 또 영화도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아연 학생이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볼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추석에는 TV에서도 영화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머리도 식히고 요 정도의 자기 비전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도 우리 금요일까지 제출을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런 학생들 많이 늘어났는데 뭔가 하다가 또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과제를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전화하셔도 좋고요. 문자 주셔도 좋고 톡 하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 폰 앱에 스마트 앱에 출석 앱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얼마든지 저랑 소통한 창구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본인의 이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또 해피 추석 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